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10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금융시장이 숨고르기를 하는가 했더니 오늘 여접시한데 크게 미국 시장은 얻어맞았습니다. 여전한 궁금증은 미국 시장과 연동을 최근에 안 하고 있죠. 한국 시장이. 그런 흐름들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그 다음에 수급의 흐름들이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관심이 가는 아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 한마디, 디커플링이 나올 수 있을까? 디커플링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과거보단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모든 거의 재료보다 수급이 앞선다라는 우리 증시 격언 있잖아요. 수급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유동성의 총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지금 한국에서는 수급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디커플링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융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비트코인이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코인 시장이 심각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FTX발 뱅커런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암호화폐 중에서 두 자릿수로 안 빠진 게 없습니다. 없어진 테라나 테라가 아직도 가격이 나오는데 그거 빼고는 다 두 자릿수당 빠졌고요. 일주 전보다 하락폭이 50% 이상 되는 그 코인들이 아주 속출하고 있고, 그리고 대표 코인인 비트코인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18,000까지 복원력을 보여주었는데 19,000을 지키는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접시 거기 가지 못하고 흘러내리면서 15,873 지금, 그러니까 계속 말하는 중에도 가격이 바뀌는데 크게 15,000대까지 지금 가격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더리움도 1118까지 가격이 빠져 있습니다. FTT 가격, 그 FTX 토큰이라고 하는 이 가격은 지금 2.24달러인데요. 계속 빠지고 있네요. 오늘도 60% 떨어졌는데 일주일 전에 비해서 90%의 가치가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제 거래가 되는 솔라나도 하루에만 지금 40% 넘게 빠졌고요. 이것도 지난주 35달러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던 게 지금 13달러 수준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 잡코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코인들이 지난주 대비 가격이 반토막이 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런 코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 중간선거와 관련된 충격이 조금 감지된 하루였습니다.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을 공화당이 장악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상원도 한 51석 갖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조금 생각보다 선전을 하면서 상원에서는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 전체적으로 충격을 먹었습니다. 시장 팬비자컴을 통해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안 오른 게 없어요. 메타 외에는. 메타는 워낙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감원을 실행을 하다 보니까 반등을 한 것 같고, 그 외에는 정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특별히 기술주들의 하락이 매우 크고 빅테크들의 하락이 매우 컸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대의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 기술주 계통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미국의 원유 재고가 좀 증가를 하면서 이쪽 정유 관련 주식들도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엑슨모빌이 4%, 쉐브론도 4% 이상 주가가 빠지면서 굉장히 좀 많이 빠졌고요. 또 은행주들도 비자카드도 좀 빠졌고 마스터카드도 좀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거의 대부분 빠졌다. 그리고 방어주 성격에 있는 헬스케어 쪽도 적지 않게 빠졌다. 그래서 안 빠진 게 없어요. 아마 법인세에 대한, 그래도 하원은 이제 공화당이 갖고 하는 모양새인데요. 일단 시장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반락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아직까지 구체적화되지는 않는데 지금 미국에서 구글에서 보여주고 있는 판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판세. 한국에서도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미국 거를 보고 있네 저희가.
지금 48, 46, 예, 51석이 과반입니다. 상원입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것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 완전 권력 분점이 되니까 아무것도 못 할 거야. 그럼 주식시장이 좋아.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상원 선거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테슬라가 7% 폭락을 했는데요. 테슬라 그 7% 폭락한 내용들을 한번 따져보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알려졌죠. 그 머스크가 주식을 40억 달러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냉정하게 계속 말씀드리면 머스크가 생산성 혁명은 잘했습니다만 그 과거에도 기억에 똑똑히 나는데요. 1200달러와 1300달러 때인가 거기서도 한 번씩 팔았죠. 그리고 1000달러 때인가 1100달러 때에도 한 번 팔았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머스크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다. 머스크가 자선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싼 가격에 주식을 팔 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이제 그때보다는 주가가 반토막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요. 오늘도 팔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하방이 조금 더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되겠고, 이제 목표물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목표물이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몸을 풀어보자라는 생각이라서, 네, 해외 투자하는 중에 일부를 뭐 한번 이제부터 서서히 입지를 하기 시작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시간을 두고 좀 넉넉하게 시간을 두시고 천천히 접근을 하시는 필요가 있고요. 이제 어떤 악재가 남아 있냐면 전체적인 저희가 얘기했던 가장 비싼 내구재를 이렇게 높은 금리 상황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 부분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내연기관이고 전기차고 모두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전기차의 가격이 내연기관차보다 상당히 비싸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 금리를 감내하고 차를 사기에는 되게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 와서 자동차 전반적인 주문 감소는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조금 골 때리는 상황들이 올 수 있어서 주가적으로는,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이제 막 비판했던 게 인도량이 80%씩 증가하는 거를 앞으로 5년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그렇게 높은 상승세를 프라이싱하는 주가는 정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실 때 기업과 이 테크 기업들을 보실 때는 테크 기업이 어떻게 잘하는지 여부와 주가를 구분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구분해서. 그래서 회사 좋다고 밸류에이션을 무조건 다 지불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 가면서 보셔야 되는데 앞서 그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는 560빌리언이에요. 그리고 GM은 54빌리언인가 정도 되죠. 아까 확인해보니까 50대 중반 빌리언이었어요. 그러니까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익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 성장률,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을 판매하는 것의 확장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훨씬 더 비싼 밸류에이션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GM이나 포드나 이런 레거시 자동차들에 비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전반적인 금리에 따라서 성장주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거가 이제부터 테슬라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재미나고 좋은 가격에 진입을 하기 시작했고요. 현재 그 이익률을 감안해 보면 저는 뭐 30배대의 멀티플이 정당화될 수 있는 회사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거를 사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제부터 슬슬 네, 몸을 좀 풀으셔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러나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저희는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 투자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거는 훨씬 더 그렇습니다. 네, 자, 기업 실적 발표가 나오면 그리고 또 이제 머스크 이렇게 7% 폭락한 이유는 테슬라가 머스크가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폭락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코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주가가 빠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모두가 항복선언을 할 때가 가장 좋을 때이다.
메타도 모두가 항복선언을 해서 100달러가 깨지면서 90달러까지 갔었죠. 이런 거는 이제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이제 미래 성장률이 지켜지는 데에서 항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 성장이 안 되는 회사에서 항복 나온다고 그거 투자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요. 미래 성장이 좋은데 항복이 나오면 그건 좋은 시점이 심리적으로 온 것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루시드가 예약 물량 감소가 나온다는 소식에 따라서 16% 폭락했고요. 로블록스는 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오면서 21% 폭락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금융 상황을 한번 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오늘 유가가 그렇게 많이 빠진 이유는 원유 재고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392만 배럴 늘어났는데요. 이전에는 311만 배를 줄었어요. 그래서 원유 재고가 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늘어버린 바람에 정유 회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가도 지금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지금 WTI 같은 경우는 88달러, 85네, 더 떨어졌네요. 85달러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렌트의 경우는 92달러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올라왔던 금값은 오늘 다시 못 올랐습니다. 어제 1715에서 1709를 기록을 해서 비트코인 시장 무너지는 거에 수혜를 못 봤네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구리 같은 경우는 뭐 어제보다 뭐 크게 빠진 것 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국채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 국채 가격. 네. 지금 전일 대비 금리가 좀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가 좀 떨어졌고요. 10년물이 4.13 정도에서 4.09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미국채 2년물도 4.58로 어제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물도 4.19로, 그리고 1년물도 4.69로 전반적으로 거의 30년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연물에서 다 금리가 떨어지고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면 채권 발행이나 이런 일들, 재정 지출을 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환율 보죠. 정말 재미난데 요즘 환율 환장하죠. 지금 보시면 어제 달러 지수 어제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어제 109.60에서 110.49니까 약 0.6% 정도 올랐고요. 반면에 유로 달러는 1.007에서 1.001이었으니까 여기서 반대로 6% 정도 떨어졌고, 엔화도 떨어졌습니다. 0.6% 정도 똑같이 떨어졌죠. 145.64에서 146.4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가치가 환은 올랐고요. 위안화는 어떻습니까? 위안화도 7.27로 어제보다 다시 약세예요. 그런데 원화만 어떻게 됐다? 어제 1,375원이었어요. 근데 어제까지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죠, 가치가. 근데 또 5원이 빠지면서 1,470.99예요. 이게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면 N1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1엔당 9.36입니다. 이거는 연중 최강이죠. 최강이에요. 환율로는 가장 낮은 수치니까 원화 최강세가 연중 나오고 있습니다. 엔화 대비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놀랍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6개월짜리 진짜 외국인 순매수가 시작이 된 거냐라는 거 뭐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환율 시장에서는 확실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네, 확실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는 닭과 달걀이 정확합니다. 외국인 매수 이후에 환율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외국인 매수가 한 달 정도 지속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텍사스 얘기가 알려지고 나서부터 원화가 본격적으로 강세로 넘어가는 거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에는 외국인의 유입이 원화를 강세로 만들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 과연 이렇게 되면 디커플링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상상도 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요. 전일 소비자 물가는 2.8에서 이번에 2.1로
예,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는 전에 0.9%에서 마이너스 1.3으로 되어서 우리 레페크님이 이거 자료 보여준 게 있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물가의 그 실제와 전망인데 빨간 게 전망이고요. 전망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실제 그 파란 색깔은 PPI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근데 지금 완전히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다시 디플레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10월달 CPI가 이번에 아마 높게 나올 거예요. 높게 나와도 향후에 CPI가 높게 나올 수 있는 근거들이 계속해서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내년도 2분기부터는 확실히 CPI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근거들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제공이 되고 있고요. 미국 모기지 30년 금리 다시 올랐습니다. 좀 떨어졌었죠. 지난번에 7.12인가에서 7.06으로 30년 모기지 금리가 떨어졌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7.14%로 모기지 금리가 올랐습니다. 예. 모기지 금리가 7.13은 누가 집을 살 수 있어? 그러면 집값과 렌트비의 약 1년 정도의 지연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집값 떨어지는 게 한 1년 차가 되어지는 내년 한 2분기 이후부터는 렌트비도 떨어질 거다라는 상상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MBS 구매 지수도 잠깐만요. MBS 구매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졌나? 다른 모기지 시장 지수는 200.1에서 199.9로 빠졌고요. MBS 구매 지수는 잠깐만요. 이건 제가 데이터를 잘못 적은 건데요. 구매 지수는 160.5에서 162.6으로 오히려 조금 올랐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오늘 목요일 순서 증시각도기 TV 마치고 여러분들과 함께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